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타트업TV 박진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앞서 살펴봤던 생활혁신형 지원사업 2021년도 사업계획서를 간단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는 생활혁신형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려드렸죠? 이제는 사업계획서를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고맙게도 이 사업은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고 제가 이 예시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크게 막히지 않고 잘 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쓰시다가 막히시면 댓글로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보고 의견을 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사업계획서 전체 5페이지 정도 돼서 페이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사업 아이템 버려지는 의류를 활용한 동물 의복 제작 이렇게 써 있는데 보통 사업 아이템은 요 한 줄을 들었을 때 이 아이디어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슨 걸 활용한 이런 것도 좋고요. 동물 의복 제작 그래서 폐 의류를 활용해서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옷을 만들어줘서 팔겠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이런 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성불 융자 신청 금액을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써서 이렇게 2,000만 원에 체크가 돼 있는데요. 뭐 내가 창업할 때 뭐 한 100만 원이면 창업할 수 있다. 라고 뭐 500만 원이면 창업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이게 1,000만 원 체크를 하겠죠. 근데 대개의 경우 2,000에 체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도 월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월급을 한 달에 요즘에 최저 월급이 180만 원인데 그죠? 180만 원에서 11개월 되면 딱 200만 원 됩니다. 200만 원 됩니다. 11개월 하면은. 그러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이요? 네, 죄송해요. 예, 그렇죠. 11개월째 1980만 원이 되죠. 근데 나중에 이거 하다 보면 세금이나 뭐 이런 거 나갑니다. 그 뭐 4대 보험 같은 거 들으면 돈 더 나가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1인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신청하면 돈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건비만 해도 기본 2천만 원이 나가는데 실제로 그 언더로 드는 창업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기 시작할 때 딱 필요한 금액을 그 창업 비용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초기 필요한 돈도 당연히 맞지만 그 사업이 매출이 나오려면 몇 달 정도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금액까지도 우리는 창업자금으로 보는 거죠. 그런 관점이라면 가능하면 2천만 원 신청하는 게 낫죠. 사업자 등록증 보유 여부는 이제는 이번 연도는 예비 창업자만 뽑기 때문에 무조건 미보유로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기창업자만 지원을 해야 되고요. 업종 분류 중요하죠. 업종 분류 중에서 여러분이 앞선 영상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이 업종 분류 링크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셔서 실제 여러분의 업종을 찾아야 됩니다. 어렵진 않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학력 이렇게 적으시고 부족하신 경우 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학교 이상을 써라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나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업하시는 분들은 업력이나 경력이 중요하지 학력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력이 낮은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있는 거는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 자격증이 있으면 쓰시고 사업 희망 아이템 관련 업종 근무기간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를 하신 경우 요거를 쓰는데 이거는 가능하면 열심히 쓰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주업종 이제 동업종에서 종사 기간은 이런 정책자금 융자 쪽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심사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한두 달이라도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었다면 충분히 경력에 적어주시고 이 부분을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런 건 이제 전문적으로 또 컨설턴트나 이런 담당 이제 창업보육 매니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할 때는 제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지만 일반 스타트업 분들이 할 때는 그냥 중요하다라고만 일단 오늘 유튜브고 또 강의까지는 아니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및 창업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화 유형에서 뭐 문화생활, 뷰티 공예, 쿠킹 제품 중에 관련된 경우에 체크하시면 된다. 사업장도 점포에서 하는지 그냥 점포는 아니 매장에서 이렇게 고객을 받아서 하는 뭐 그런 거죠. 뭐 꽃가게, 뭐 세탁소, 미용실 같은 거죠. 점포형은 사무실 그냥 오피스에서 일하는 경우, 이동형 무점포, 온라인 무점포, 기타 복합형에서 체크하시면 되고 총 창업 비용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 이 총 창업 비용이 뒤에 여러분이 사업계에서 쓰셔야 되는 자금 계획을 그 내용을 갖고 요약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창업 비용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하는 창업이 만약에 1억 5천 든다 예상되는 게, 근데 나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활option에서 2천만 원 받는다고 해도 1억 2천이 비잖아요. 그 1억 2천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1억 2천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 2천만 원 줘도 이 사업은 사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사업계획서 잘 써본다 해도 탈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에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자금 그리고 대출 받아서 지원되는 자금이 총 창업 예상 비용을 하고 거의 딱 맞아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근데 대신에 창업 예상 비용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조달 가능한 자금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 사업 하다가 준비하다가 이제 자금 부족으로 망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로 여러분이 쓰신다면 대부분 탈락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이템이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설명, 이 아이디어 소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술식으로 자유롭게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나중에 쓰시다 보면은 온라인 입력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온라인 입력도 들어가요. 그래서 텍스트로 먼저 이렇게 쓰시고 이미지 같은 걸 넣으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먼저 쓰세요. 그러면 나중에 온라인에 붙여 넣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미지가 있으면 첨부하시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게 그만큼 훨씬 더 이해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분들도 좋아하시고 어떤 투자자분들이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는 텍스트도 좋지만 이미지도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짧게 개조식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간단한 미션과 디자인만 있으면 가능. 뭐 이렇게 짧게 씁니다. 반려동물 우유는 생각보다 비싸게 팔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소량 생산해도 충분히 매출이 나와. 이런 부분을 뭐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재활용 의류를 하기 때문에 뭐 따로 이제 뭐 하기 때 뭐 구매 비용, 원당 구매 비용이 뭐 적게 든다. 그리고 핸드메이드다. 뭐 이렇게 뭐 좋은 점도 위주로 써놨는데 평가하려면 안 좋게도 쓸 수 있죠. 핸드메이드 한 달에 몇 개 만드냐? 그걸로 매출 찍을 수 있냐? 뭐 월급 나오냐? 이렇게 이제 반대쪽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보면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표현들을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내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기서는 예시니까 이 정도만 써도 여러분이 충분해요. 근데 요 예시에 조금 부족한 부분. 자, 보시면 좋은 점만 다 써 있어요. 근데 사업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핸드메이드의 단점도 있죠. 핸드메이드 단점, 소량 생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 이렇게 생각합시다. 한 5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원가는 1만 원인데 5만 원에 팔 수 있어. 그 하나 팔면 4만 원 남죠. 그래서 핸드메이드 장점 높아요. 근데 핸드메이드는 수공예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럼 4만 원짜리 내가 하루에 3개 만든다고 치면 25일 동안 3개 만든다 치면 얼마예요? 하루에 4개 만든다고 합시다. 하루에 4개 만들고 25일 동안 쉬는 날도 있으니까 하면 100개 만드네요. 그러면 400만 원의 매출이 100개 만드니까 100개 만들어서 5만 원에 파니까 500만 원의 매출이 되고 여기서 100만 원의 비용을 빼면 나는 400만 원이 남겠네요. 요렇게 쓰면 훌륭한데 하루에 1개 만든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1개 만들면 생각보다 뭐 100만 원대 매출이 나오겠죠. 그런 경우는 100만 원 매출이면 최저월급보다도 낮잖아요. 그럼 사업 왜 하시냐? 사업하지 말라.
이렇게 냉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내 사업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쓰고 이렇게 개조식 쓰는 건 맞지만 반대로 냉정한 부분도 써야 돼요. 단점 같은 것도 같이 적어주면 좋습니다. 대신에 핸드메이드 상품을 제작되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하루에 몇 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수 있죠. 근데 가끔은 너무 장점들만 쓰면 그런 단점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단점을 부각하기보다도 이러이러한 어려움도 있지만 충분히 이 정도 선에서 할 것 같다. 좀 사실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써주실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사업 케이스가 될 겁니다. 기본적 특징은 뭐 핸드메이드가 돼서 저량이기보다는 맞춤형으로 제작 가능하다. 그래서 구매자가 리뷰를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건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죠. 업사이클 제품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하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주 고객이라고 써 있는데 주 고객은 주로 수제 직접 제작해서 하는 거를 좀 더 좋아하겠다 이런 분들이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맞춤형, 표준형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네요. 맞춤형은 뭐예요? 주문자 생산 핸드메이드 얘기하는 거고 표준형은 그냥 똑같은 거 계속 만들어서 팔겠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아이디어의 참신성이라고 쓰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차별성이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왜 특별한지에 대한 부분이 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사업 계획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폐의류를 활용한 그 반려동물 용품이 옷이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반려동물 의류랑 뭐가 다르냐라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다양하게 팔 수 있다라고 썼고 업사이클 그렇죠. 기존의 이제 재활용업에 대해서 분명히 뭐 차별성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 입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반려동물 의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뻐야 사지. 맞죠? 네, 기본적으로는 디자인이 좋아야 돼요. 그잖아요. 의류 디자인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차별성을 한다면 어떤 디자인 기법을 반영해서 이쁘게 만들겠다.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훨씬 좋았겠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평가질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그 혁신이란 말이 기본적으로 경쟁사 제품, 기존의 시판 중인 제품보다 어떤 부분이 차별화가 되나요? 라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참신성도 결국엔 그 혁신이란 표현, 차별성의 표현 같은 말인데 요거는 조금 차별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한 30% 정도는 됩니다.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그런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폐의류도 어떤 소재의 폐의류를 갖고 할 거냐 그런 부분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구체성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구체성이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감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품에 대한 사진 아니면 어떤 폐의류 특히 어떤 소재의 폐의류를 갖고 할 건지 어떤 디자인을 갖고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활혁신형 창업으로서의 적합성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죠. 원가가 적게 드니까 큰 돈이 안 들죠. 그리고 여기는 매장에서 할 필요도 없죠.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뭐 카페24 뭐 이런 이제 고도몰 이런 데 이제 공짜로 줄 수 있는 이런 쇼핑몰에서 그냥 사업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혁신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 동기 실제 반려동물도 키우고 있고 동호회 회원도 활동하고 있고 잘 썼어요. 근데 조금 여기서 더하면은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려견 못 키워봤고 내가 그 반려견에 옷을 몇 개를 입혀봤는지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창업 필요성 생각보다 친환경의 필요성도 높고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성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창업자의 의지 뭐 이런 부분이 있죠. 뭐 여기는 뭐 굳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짧게 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디자이너로서도 활동을 했어 라고 돼 있죠. 근데 디자이너로서 이제 활동이기 때문에 옷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을 2명 정도를 뽑아서 내가 물건을 팔 거다라고 보였습니다. 창작 작품 이미지를 해서 외주 업체에 발주 생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여기서 주문형 그리고 핸드메이드 제작이라고 했으니까 주문형이 그 표준형 같은 경우는 외주 업체를 통해서 만들고 주문형은 직접 핸드메이드 한다는 것 같아요. 마케팅 가나다 이렇게 짧게 써주시는 게 좋죠. 그럼 핵심은 여기 있는 운영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 이 부분은 잘 맞추셔야 됩니다. 운영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 그래서 운영 계획 써 있습니다. 한번 자금 조달 계획부터 볼게요. 내 돈 1,000만 원, 은행 대출 1,000만 원, 성공률 인자 청구해서 4천만 원을 조달할게요. 근데 이 회사의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월 400이죠. 월 400. 그리고 원재료 구매비 200. 그리고 알바비 200. 기타 경비 100. 그리고 제품 만들 때 연구해야 되니까 100. 그래서 1,000만 원 정도가 초기 창업비로 들 것 같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운영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쓸 거고 그리고 4천만 원 정도가 갖고 있으니까 4달 정도는 버티겠다. 그러니까 물건 하나도 안 팔리면 4달은 버티고 5달 때부터는 망한다. 라고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이 정도면은 기본적으로는 잘 썼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라면 이런 부분들. 야, 그러면 너희 제품이 그 4달 동안 안 팔리면 너네 망하는데 괜찮겠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좀 잘못된 부분은 내가 여기서 외주 업체를 통해서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외주 개발비가 없어. 여기서는 핸드메이드만 써놨어. 그렇지 않아요? 잘못 썼죠.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이런 예시로 쓰라고 한 건데 나중에 이제 사업을 심사하러 간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이제 다 따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 계획서 쓸 때 내가 정말 뽑혀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좋은 사업 계획서를 흉내내서 쓰는 거는 좋아요. 근데 실제로 운영할 걸 생각하면서 좀 꼼꼼히 이런 경비가 얼마 들 거고 내가 돈을 얼마 구할 수가 있고 실제로 나는 몇 달 안에 매출이 나야 되는지 그런 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만약에 여기에 추가한다면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비용 계획도 있고 자금 조달 계획도 있는데 매출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매출을 낼 건지.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표준형은 외주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표준형 제품은 제가 2종류를 만들 거예요. 2종류. 뭐 소형견 사이즈, 중형견 사이즈에서 두 종류, 아까 디자인을 2종류로 만들고 견종도 뭐 2종류로 만들고 생각보다 복잡한 거죠. 그럼 총 4종류가 되겠는데 각각 뭐 500 의상 500벌씩 이렇게 외주 개발하면 어떻습니까? 2종류 500벌이면 총 2,000벌 나오네요. 그죠? 2,000벌을 외주 제작하면은 외주 제작비를 뭐 벌당 10,000원씩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2천만 원이 비용이 들죠. 그 이 부분을 요 운영 계획에 외주 개발비로 추가를 시키는 게 표준형이 아까 사업계에서 써 있으면 비용도 이렇게 써 있어야죠. 그래서 표준형을 2천만 원 정도 만들고 근데 여기서 얘기자고는 핵심은 그겁니다. 표준형 2종류 하면은 총 상품 4개 나오죠. 반대로 핸드메이드도 한 5종류 여기서 2종류 하면은 핸드메이드 10개 그리고 표준형 제품 4개 그러면 나는 14개의 제품을 가지고 14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거 아마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첫 달은 열심히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두 번째 달에 생산하면 14종류 제품에 대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럼 2달 정도는 창업에 실제로 제품 만들도 할 거고 한 3달째부터 물건 팔겠네요. 14개 제품 가지고 물건을 팔겠죠. 그래서 걸 내용들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 좀 모르겠지만 표준형 제품에 대해서 초기에 이렇게 2,000번을 찍었고 뭐 마케팅과 광고를 어찌어찌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200번은 팔릴 거다. 뭐 이런 식의 가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표준형은 5만 원이다. 그러면 월 기대되는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오죠. 그럼 내가 월 1,000만 원 나오면 이 운영 계획 충분히 또이또이 맞출 수가 있죠. 그럼 월 1,000만 원 벌면은 직원 2명 뽑는다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 월급은 빵원이야, 빵원. 그럼 이런 경우는 적자예요. 그래서 표준형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핸드메이드형, 주문형. 핸드메이드형은 한 달에 한 50벌 정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금액도 뭐 똑같이 5만 원 합시다. 그러면 25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의 월 매출은 1,250만 원이 될 거다. 요렇게 써줬으면 좀 더 계산이 됩니다. 아, 그러면 핸드메이드 50벌, 표준형 200벌을 파시면 딱 손익분기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마케팅하면 처음엔 좀 적자가 나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손익분기점 맞출 거고 더 하다 보면 이익이 나서 성공하겠죠.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네. 어려우시면 여기 있는 것만 따라가셔도 생각보다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자금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잘 맞아주면 좋아요. 그래서 매출, 그러니까 몇 가지 물건을 만들 거냐, 수익 모델이 있냐, 그리고 어떻게 비용을 쓸 거냐.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빼면 총 순이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쓰면 좀 더 이뻐요, 보면은. 그래서 월 매출 1,000만 원을 어쨌거나 이 정도만 해도 생각보다 잘한 겁니다. 상권 및 입지라고 써 있는데 간단하게 입지 같은 내용이 쓰고요. 실내외 인테리어. 근데 여기서는 가능하면 쇼핑몰로도 팔 건데 좀 쇼핑몰 얘기 써줬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실내외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매장 중심으로 써놨는데 요즘에 매장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반드시 같이 넣어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비 창업자 포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뭐 열심히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만 이 사업계에서 정도 포맷은 생각보다 괜찮은 포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베꼈어도 한 70점은 여러분이 충분히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창업 비용으로 보면 이 회사는 여기는 그럼 창업 비용 1,000에서 3,000만 원 썼죠. 근데 아마 이거를 창업 비용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서 1,000만 원이 든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창업 비용을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한 곱하기 6이나 곱하기 12 정도. 왜냐면 물건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만들면 바로 팔리는 게 아닙니다. 마케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6개월 계산하면은 6,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템은 초기 창업 비용은 한 6,000만 원 정도로 보면 좀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보통 3개월 정도라고 보면 3,000만 원으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뭐 그 심사하거나 이렇게 관련돼서 보시는 분들이 나름의 기준대로 하는데 보통 이런 기준을 일관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사람마다 다른 그런 케이스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창업 비용이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창업 비용 안에서 할 수 있는 제품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템에 대한 차별성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어떤 제품, 어떤 디자인, 어떤 소재를 활용해서 만드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예시가 있다면 좀 더 좋겠다. 그래서 아이디어 소개는 구체적일수록 좋고 차별성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랑 좀 비교해서 보여주면 더더욱 좋고 그리고 내 아이템이 특별한 부분을 강조해서 써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고 또 홍보도 어떻게 해야지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그럼 제조는 몇 개의 제품과 라인업을 만들 건지도 있으면 대단히 좋아요. 제조의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고 열심히 한번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얘기하지만 야 너네 회사 사업 계획서 갖고 와봐 그러면 아유 욕먹을 거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는 100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를 있지만 그때그때 보완하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더더욱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빠르게 쓰고 빠르게 피드백 받고 또 이 사업은 또 재도전이 되니까 여러분이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그만큼 더 사업 준비를 잘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에서 몇 번 갈아엎는 게 원래 이쪽이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완벽한 거 만들려고 하지 말고 베껴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검사받고 다시 또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 분명히 좋은 사업계에서 나올 거고 여러분이 선정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사업 케이스 한번 잘 써보시고 꼭 이번에 하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의 선정의 기쁨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스타트업TV 생활혁신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